자, 물건의 조사 확인해서 253페이지 이제 공법상 제한사항까지 확인합니다. 공법사항은 우리 단원에서는 농지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농지법에 관련되는 문제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3년간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이제 중개사 법령의 범위도 뭐 토지거래허가제 등 많이 범위가 늘어났고 또 농지법이니까 공법 과목이니까 이제 한 3년 동안은 출제가 안 됐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농지법을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중개사법에서도 하나, 농지법에서도 2개는 나오죠. 자, 253페이지 농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공부상 지목이 동그라미입니다. 전, 답, 과수원 이를 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해요. 목장용지 이런 것들은 농지가 아닙니다. 전, 답, 과수원이 농지입니다. 5. 2번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나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5. 3번 판례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자, 임야에 동그라미 놓고, 지목이 뭐라고요? 임야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임야의 지목이 있죠.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3년 이상 이용이 되었다면 농지에 해당한다. X예요. 뭐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대로 임야로 본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 딱 잡으시고 아주 자주 나옵니다. 틀리는 것 3번. 4. 수로나 농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과 고정시설,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가 그 부속시설물의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 이것들도 농지로 보겠다는 판례. 5번 초지법에 따라 초지가 뭐냐 하면 목장 등에서 짐승들을 키우기 위한 풀을 키우는 땅을 초지라 합니다. 자,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한 경우라도 농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면 그대로 초지로 보겠다라는 판례죠. 틀리는 것 가볍게 3번. 3번은 답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농지의 기본 문제가 출발합니다. 2번. 농지 매매를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없다. X.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옆에다가 소유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소유상한제 폐지 적어놓고 옛날에는 농지는 국가의 양식을 제공하는 토지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5만 제곱미터를 못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폐지됩니다. FTA 등으로 인해서 이제 법이 바뀌죠. 5만 제곱미터 소유할 수 있다. 이 농지를 상속받은 자, 상속에 동그라미 놓고 얼마 가지?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합니다. 상속농지 1만 제곱미터. 3번 주말처럼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 부인이 550을 취득할 수 있다. X. 합산하여 1000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X. 4번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 3000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다. X. 8년. 그 다음에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이리저리 다 틀렸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 농지를 못 가지는데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10,000제곱미터를 소유하게 해준다. 그죠? 숫자 8년 그거 중요합니다. 8년 동안 농사를 지은 자는 양도세도 면제됩니다. 세법에서도 나옵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그죠? 항상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땅을 하나 샀습니다. 농지를. 왜 샀을까요? 1. 농사 지으려고. 2.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그건 2번이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농사 쉽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할 일 없으면 농사 짓지. 농사 그거 쉽지 않죠, 그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샀는데 농지값이 많이 올랐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8년 있다가 팔면 양도세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년째니까 이제 2년 뒤에 이제 되팔겠다 이 말이에요. 아주 몇 배나 올랐겠지, 그죠? 근데 제가 속으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8년 이상 경작을 해야 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샀는지 8년 뒤에 팔면은 양도세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 경작을 한 자가 만제곱미터를 소유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가 경작하는 자는 내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8년이 지났어. 그 땅을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몇 억이 나오는데 내가 8년 지났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경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경작했는데요. 그러죠. 그럼 8년 동안 경작했는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는 비료 구입하겠죠. 그죠? 그럼 비료 구입 대금 이런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비료도 안 사고 8년 동안 농작을 지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또 농사를 지었으면 생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이런 거 결과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덤으로 말하기를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다행인데 못 짓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러면 지역 농협에 가입해가지고 조합비도 내야 돼요. 한 달에 뭐 10,000원씩인가. 조합비를 내면 또 비료를 싸게 사요. 비료도 구입해서 영수증 이런 건 다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몇 년치? 8년치. 그래야 농작소를 지었다는 표시가 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의식 다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년 이상 경작한 자 만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고 또 뭐 양도세도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으니까 5번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 또는 이농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 자, 거기 상속에 동그라미에서 밑으로 뽑아서 1만 제곱미터 적어 놓으셔야 돼요. 1만 제곱미터. 그 다음 옆에 이농 밑으로 뽑아서 1만 제곱미터. 유일하게 농사를 안 짓더라도 가질 수 있는 게 상속농지 10,000제곱미터. 8년 이상 경작한 자는 이농할 때 10,000제곱미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가 주말 체험농장. 여러분 도시민은 전문 농사꾼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1,000제곱미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소유의 상한이 3개가 시험에서 잘 들어오는 것들을 지금 정리한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박스 1번. 농업경영이란, 자, 농업경영이란 말이 어설프죠, 그죠? 우리가 보통 농사 짓는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그건 사투리, 표준말은 농업경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이게 옳은 말이에요. 오, 동그라미.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 밑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자,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적용된다. 5. 농지 소유자는 2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면 임대할 수 있다. X 몇 개월?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이면 임대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리얼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자 줄 걸까요? 시, 구, 업, 면장의 확인 줄 거놓고 거기 1번 달아요. 1. 시, 구, 업, 면장의 확인. 그 다음 옆에 2번 해당 농지를 인도 앞에 2번 달아놓고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발생한다. 이게 농지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전 다음 주에 이어지지만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년을 살 수 있죠? 세입자 2년, 상가임대차는 1년. 근데 이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래 나가잖아요. 주택임대차 세입자를 2년 보호해 줍니다. 상가는 1년. 농지도 임대차가 있다니까요. 몇 년? 3년을 보호해 줘요. 그래서 농지임대차 보호법도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고 이해하라고요. 그때 어떻게 대항력을 실행합니까? 시구 업면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 농지를 인도받으면 이제 농사를 짓고 1년에 쌀을 몇 가마니 준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농지임대차 보호법도 있다는 걸 들으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잖아요. 리얼.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X. 얼마로 고쳐야 된다? 3년. 농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문제가 4번에 그대로 갖다 붙었습니다. 출제 지문이니까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이제 농지임대차 보호법도 한 번은 들어보셔야 돼.
틀리는 것 찾으시오. 4개는 맞겠죠? 공부도 합니다. 자, 한번 읽으셨습니까? 농지임대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 1번입니다. 임대인이 농지 주인이죠.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얼마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우린 이런 것들을 묵시적 갱신이라 보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배울 거예요. 자, 농지는 얼마? 3개월 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자, 2, 3, 4, 5 당연히 다 정리가 되는데, 거기 5번 보시면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대항력 그러는 거예요. 주택임대차하고 연결할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 3개월로 수정해 주시고, 넘어가서 5번 농지에 대한 임대차 분배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또 합시다. 1번 농지는 농지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5.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좀 전에 들으셨죠?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으로 하고, 이를 갱신할 때도 적용한다. 5. 3번. 농지 임차인은 농지법이 정하는 임대차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주장한다고요? 임차인은 3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4번 국토장관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상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의 작성 기준으로 사용한 것을 권장할 수 있다. X. 국토장관을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수정해 주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우리 중개사 시험에 관련되는 장관은 무조건 누구다? 국토장관. 그죠? 이제 농지법에 딱 들으면 누구다? 농림축산부 장관. 옛날 농수산부 장관. 그래 딱 정리하시고 4번을 틀린 걸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5번은 방금 했던 문제.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3개월 내로 계약을 종료하겠다. 그런 취지. 가볍게 틀린 것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 찾습니다. 시작. 자, 6번 문제는 중요 문제입니다. 이 틀리는 것 답이 일단 4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X죠. 여러분 경매로 받으러 가는 자가 농지증 가져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농지를 낙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까지 갖다 내면 되니까 낙찰을 받고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 의식을 딱 하고, 자, 중요한 게 1번. 농지증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동그라미 놓고, 법률행위는 뭐라고 배우셨죠? 계약. 다른 말로 매매라 그랬잖아요.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맞다고. 그러니까 농지증이 없으면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농지증은 등기의 효력 요건이에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농지증 없어도 사고 팔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번 법률행위의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2번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청구하였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등기할 때는 뭐 있어야 된다고요? 농지증 있어야 한다니까요. 5. 3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쳤답니다. 전용 협의 줄 거 놓고 자 농지를 뭘로 하겠다? 전답 과수원을 양계장을 하겠어. 오리 사육장을 하겠어. 그러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농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5. 근데 옆에 왼쪽에 적기를 3번 옆에다 농지 전용 허가 적으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 점 찍고 농지 전용 신고 두 개 적었습니까? 밑에다가 농지증 동그라미 농지증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 구분 못하면 정신 못 차리는 소리 한다고요. 자 다시 지금 문제에서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되었다. 그러면 농지증 X 없어도 돼.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는 농지증 동그라미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문제 또 나옵니다. 그거. 5번 공유농지의 분할이나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농지를 치를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 까지 해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나갑니다. 자 지금 했던 문제가 연결되는 게 7번입니다. 이 7번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면 받으면 O 안 받으면 X. 자 빠르게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농지를 등기하려면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되는 것 있어야 되는 것 OX로 표시해 봅니다. 자, 체크합시다. 기억,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증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동그라미. 농업법인이 합병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사를 짓는 법인이 법인과 법인끼리 합병할 때 원래 농지증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있을 필요 없다. X. 자, 얼마나 공부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워낙 센 놈이 넘어갔으니까 모든 건 면제라 그랬어요. 그때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면 농지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X. 자, 지금 나오잖아.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지증 있어야 돼. 아까 왼쪽 문제에서는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되면 없어도 되고. 그죠? 그 작은 차이를 구분하라 그랬죠.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정려나 판결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있어야 한다. 까지가 정리됐습니다.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7번. 특히 거기 주말 체험 영농에 도시민인 경우에도 농지증은 있어야만 등기를 해준다는 거. 그게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 8번. 농지의 마무리 문제입니다. 중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답 가리시고 옳지 않는 것 찾으시오. 시작.
자, 8번 농지증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 답이 5번부터 봅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X의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얼마? 20%를 부과하지. 6개월마다 해서 X. 자, 요거는 농지의 처분 명령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 자가 나 농사 짓겠다 해놓고 샀다가 농사 안 지으면 처분해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자, 그러면 옳지 않는 것 5번으로 돌았고, 특히 중요한 거 1번.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디 가서 농지증을 받아야 됩니까?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업, 면장인데 여기에는 군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부만 할 때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옆에다가 군수 X 해놓으셔야 돼요. 군수가 없다. 2번 중요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농장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고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원래 농사를 어떻게 지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데 주말 체험 농장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문 농사꾼이다 아니다. 전문 농사꾼이 아니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안 가져와도 돼. 그 대신에 뭐는 발급받아야 된다?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때 4번 농지증을 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확인 기준 등을 검토한 후 며칠 내로 발급해 준다. 4일.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갈로 열고 농업 경영 계획서가 없는 것은 이틀 만에 발급해 줘요. 그럼 대표적으로 주말 체험 농장은 농지증 며칠 만에 발급해 준다. 2일 만에 발급해 준다. 이거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그거 잡으셔야 되고. 4번 농지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소유 면적을 초과했다면 처분하는데 이거를 처분 안 하면 바로 밑에 매년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연결이 그렇게 되죠. 옳지 않는 것 5번 정리합니다. 자, 넘어가면 258페이지 실무에서 또 가벼운 단어는 전자계약이 접어들었고, 이 전자계약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원래 시험이 몇 회 시험이죠? 원래 여러분들은 32회를 동기의 수험생들이죠. 자, 32회 시험을 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전자계약 파트는 29회 시험에서 시험 요강에 내년부터니까 30회부터 전자계약을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줬습니다. 시험 문제 하나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32때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작년이 31회잖아요. 뭐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때 안 나왔어. 그죠? 그럼 지나간 건 그렇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원래 32회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지. 일단은 모르는데 나올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 전자계약은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용도 단조롭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자계약이 뭡니까? 많이 공부도 했지만 지금은 종이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도장을 딱딱 찍어서 매도인 하나 주고 매수인 하나 주고 계공사가 5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죠? 이거를 종이계약서가 없이 도장도 없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여 엔터 탁 찍으면 저절로 국가기관의 계약서가 보관되는 제도. 이를 뭐라 부른다? 전자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본인 인정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아마 세계 최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문제 원래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단원도 단조롭습니다. 점수 받는 단원이죠. 자, 1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IRTS를 합니다. 전자계약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공부합시다. 1. 개인 간의 직거래 시에도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X예요. 여러분 계공사 없이 우리 둘이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면 전자계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계공사가 로그인 해 들어가야 계약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거래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X. 이 거래 당사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맞다. 회원 가입은 누가 해야 된다? 계공사가 해놔야 돼. 매도 매수인이 언제 계약할 줄 알고 회원 가입해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매도인 매수인은 평생에 부동산 많이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무슨 회원까지 가입해놓고 시작할까요?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다? 개공사잖아. 그죠? 그래서 옳은 것 2번. 3번 전자계약은 주택의 매매계약에 하나 이용할 수 있다. X. 임대차도 전자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문제지만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봐줍니다. 임대차 계약이면 확정일자 찍은 것으로 봐줍니다. 원래는 그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매매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X. 4번 전자계약을 한 경우 별도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X.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의 원칙이에요. 자기가 등기를 신청해야만 등기는 되고. 4번 당사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도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X.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만 됩니다. 본인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런 것은 2번.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 풀어보십시오. 해답도 넘어갔고 전자계약에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읽고 시작. 공부합니다. 자, 학습용이었습니다. 2번 전자계약에 대해서 틀리는 것 답이 1번이죠.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법인인 경우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 1번 잡으시고 2, 3, 4, 5 잘 읽으셨죠? 2번 당사자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전자 수기 성명을 한다. 본인 인정 설명한다 이런 뜻이고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에 의해서는 전자계약을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리인은 뭐를 가져가야 된다?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죠?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니까 인터넷에 입력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대리계약은 전자계약을 할 수 없다. 4. 거래 당사자 및 계약사가 최종 서명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거래계약서 자체를 수정할 수 없고 계약 해제 후 다시 재작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안정성이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종이 계약서를 적을 때는 여기 역삼동 푸르지오 아파트 101동 102호를 오늘 이 사람한테도 팔아먹었다고 계약서를 적을 수 있고 그 계약서를 또 내일 또 팔아먹었다고 적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전자계약을 하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건 거래의 안정성인 거예요. 수정하려면 어떻게 한다? 해지하고 다시 작성해야 돼. 그죠? 이중 거래를 못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당연히 5번 공동중개 시에도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두 명 이상의 계약사가 연결됐을 때도 전자계약은 가능합니다. 자, 3번 역시 전자계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전자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에 관련되는 문제 틀리는 것 찾으시오. 1. 대출에 있어서 우대금리와 서류 간소화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이자 0.1%를 까줍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2.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엔터 탁 치면 국가기관에 가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5. 3번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서 안심거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X. 노출 가능성이 없어지고 안심거래가 됩니다. 두 번 못 팔아먹는다 그랬잖아. 그죠? 이중 매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니까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 3번. 당연히 4번도 좋은 점.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여러분 로그인 해야 되니까 로그인 하려면 자격증 번호, 등록 번호 이런 거 입력시켜야 되겠죠. 그럼 무자격 등록업자들은 아예 중개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거래의 안정성입니다. 4. 계약서의 위조와 변조,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로 처리해준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틀리는 건 3번 가볍게 잡았고, 자, 4번 문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해답 딱 빼놓고 첫 해 출제했던 문제 옳은 것 하나 찾아봅니다. 시작. 자, 옳은 거 하나 찾으시면서 틀리는 데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4번 잘 봐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요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원래 또 나올 수 있는 거, 확정일자도 찍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게 4번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는 틀리는데 특히 1번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여러분, 구축 운영은 무조건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아예 막 어떤 내용이 나오든 구축한다. 국축하면 국토장관. 그래 기억해요. 시도지사가 국축하는 거 없어요. 2번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정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X.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공인인정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걸로 로그인 하는 겁니다. 지금 3번 잘 봐야 돼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인증 방법에 대해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X.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해 준다. 이렇게 갑니다. 자, 5번 정도는 읽으시고 옳은 것 4번으로 정리해 봅니다. 넘어가서 이제 계약 실무로 접어들었습니다. 260페이지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전자계약까지 공부하셨으면 드디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각, 을 사이에 개공사가 이제 전자계약 등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팔겠다, 사겠다 한다고 막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 물건을 파는 건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파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확인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탐문 등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옆에다가 잘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진짜 자기 물건인지 일단 등기부를 떼보고 본인이 왔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걸 보고 확인이 잘 안 되면 실제로 가서 물어도 봐야 돼. 그거를 탐문도 하였다. 잘했다. 이 당사자의 행위 능력 유무를, 자, 이 사람이 맛이 살짝 갔는지 영 갔는지 행위 능력 여부를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5. 3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와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 등을 무엇으로 확인한다? 법인 등기 기록을 열람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법인하고 거래할 일도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데 신도리코가 뭔지 아시죠? 복사기 대리점 할 만한 점포 하나 구해주세요. 신도리코 대리점 할 만한 점포 구해주세요. 그 신도리코 이런 건 전부 다 법인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 맞는지를 뭘로 확인한다?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다 맞는데 4번 거래 당사자가 법정 대리인이라 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법정 대리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X예요. 여러분 법정 대리인 하면 누구지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인지 여부는 어디 인감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대리인이면 어떻게 확인한다?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그건 이미 대리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법정 대리인은 누구라고요? 부모인지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중요하죠. 5번 상속재산의 거래를 종결할 때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4번.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수업 때도 많이 전달했지만 2번 해답 딱 가리시고 옳은 것 하나 찾습니다. 시작.
자, 2번 지문은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꼭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은 3번.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개공사는 최소한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저 사람이 물건을 팔겠다고 왔는데 진짜 자기 것인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등기부 등본은 여러분이 떼보면 되죠. 그리고 본인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라. 아주 유명한 판례죠. 자, 3번이 오라면 1.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때문에 X죠. 여러분, 처가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대리는 여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자, 2번 피성년 후견인이, 자, 피성년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죠? 완전 맛이 간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1시간씩 웃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살짝 갖는 사람. 자, 그러면 완전히 갖는 피성년 후견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X예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도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지금 그 말이 맞아요. 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2번 의미를 잘 새겨 놓으셔야 돼요.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은 동의를 받아도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4번 민법상 조합재산, 조합의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 조합이 탁 들어오면요, 밑에 합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조합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오늘 막걸리 한 잔 사가지고 집에 가보십시오. 장수 막걸리 한 딱 사면 장수 막걸리 협동 조합 이렇게 적어 놨다니까, 병에. 그죠? 신용금고 협동조합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신협 협동조합 이런 말 들어봤나요? 조합, 그죠? 그래서 이런 조합은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는 무엇으로 한다? 합유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조합하면 여러분들은 합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합재산의 매도를 의뢰받아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X. 여러분, 합유재산은 지분을 처분하거나 전체물을 처분할 때 전체 동의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5. 매도인이 미성년자라면 혼인을 하였더라도 자기 소유 주택의 처분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뭘로 봐줍니까? 성년으로 인정되어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왜 틀린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오른쪽 3번 문제 하나 해결하면 큰 거 정리합니다. 옳은 것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시오. 시작. 해답만 보지 마시고 3번. 자, OX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스 기어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실제 소유자와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이래 가잖아요. X. 공유 지분을, 자, 공유라 그랬습니다.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지분을 동의할 때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전체물은 동의 이래 나가죠. X. 자, 문중소유 부동산, 문중소유는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총유 이래 공부했어요. 총유의 재산을 거래할 때는 대표자 거래의사 유무만을 확인하면 된다. X예요. 종중 대표자 유약이 아니고 규약에 따른다. 만약에 규칙, 규약이 없으면 사원 결의서로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 소홀로 중개사고 발생 시 중개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맞다. 그래서 리얼이 오고 옆에다가 적기를 과실상계 적으셔야 돼요. 이 과실상계라는 말, 이 현실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5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공사가 설명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5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 매수자도 이 부동산을 한번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개공사에게만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손해가 생겼다면 100대 빵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개공사 70%, 매수자도 확인 못한 30%를 책임지라. 그래서 과실을 서로 뭐 한다? 상계, 서로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손해가 났을 때 개공사가 100대 빵, 100% 책임지라 이런 건 없어요. 개공사 70%, 매수자도 확인해 볼 의무도 있다. 그래서 손해 얼마? 30%.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계산한다. 과실상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뭐 리얼 1번 체크하시고, 자 4번 내려갑니다. 개공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A 지분을 매수하려는 을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지금 이 말하고 있죠.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를 A, B가 공유로 가지고 있대요. 몇 프로씩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X 토지를 지금 누가 거기 A의 지분을 매수한대요. 을이 A의 지분, 잘 안 보이시죠? 을이 A의 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개공사가 설명하는 것. 1번 갑과 을은, 갑은 개공사죠. 그리고 사고자는 매수자는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거부터 틀렸고,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안 되나, 그죠? 자기 물건 다니지만 관리를 잘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1번 X.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A 지분을 매수하는데 왜 B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X.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해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X.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전체물은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죠? X. 4.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X. 우리 팔 때는 특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또 X. 옳은 것도 5번 들어오나요? 갑이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이 저당권이 실행하여 을이 샀는 사람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 당연히 매수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식이죠, 그죠? 이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바람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리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잖아, 그죠?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아주 가벼운 문제, 출제된 지문이지만 답은 5번.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개공사 갑이 정의 소유하고 있는 X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이 매매를 중개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정의 이 X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산다고요? 두 사람이 을과 병이 공유로 사겠대. 두 사람이 돈을 반반씩 냈거나 그랬겠지, 그죠? 자, 정의 토지를 을, 병이 공유로 사고 할 때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여기 보세요.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그럼 자동으로 병도 얼마다? 2분의 1이다라는 말이잖아, 그죠? 반반으로 가지고 있다죠, 그죠? 자, 이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이 이 X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말되죠? 을이 2분의 1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 전부를 쓰고 있으면 부당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동그라미. 니은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그럼 병도 2분의 1이겠지. 다른 특약이 없다면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는 없다. 당연하지. 반만 가지고 있으는 거죠. 5. 동그라미. 디귿. 이번에는 을의 지분이 3분의 2고 자, 을이 3분의 2면 이제 병은 얼마 가지고 있다? 3분의 1. 그럼 을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을은 X 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5. 리얼. 을과 병은 이 토지를 5년 내로는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도 있다. 5. 공유물 불분할 청구죠. 5. 다 맞네. 그래서 공유로 사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출제했던 지문이었죠. 답은 5번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원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이렇게 따라가고 우리 중개사법은 참 해야 될 것도 많아요. 등기법도 또 공부해야 돼. 10분 쉬었다가 등기특별조치법 갑시다.